저는 올해 29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고향이 부산인 여자친구를 3년 정도 만나다 결실을 맺어 올해 여름 부산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 신경 쓰이는 것이 많네요. 저는 상견례 때 사돈어른 되실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 하는데 아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양가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 비용도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겠거니라는 생각은 하지만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자식이 결혼할 때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상견례는 자녀와 부모의 일생일대에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상견례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선물부터 예절, 옷차림까지 검색이 됩니다. 그만큼 상견례는 결혼 전 양가 부모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니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조심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그 좋은 의사 집안 아들도 싫다고 하고 좋은 혼처 자리는 다 싫다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만나려고 다 거절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모나 자녀 모두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리 다 마다하더니 라고 말끝을 흐리며 은근히 상대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별로라는 말인가 라며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설사 내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사위 며느리라도 내 딸이 내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연인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옛속담처럼 어차피 반대할 것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가셨다면 이왕이면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견례 비용입니다. 상견례 밥값도 누가 낼지 미리 정하고 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가 내겠지라는 생각으로 나갔다가 괜히 계산할 때 서로 눈치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미리 정해놓으라고 이야기해 놓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할 것이며 비용은 반반 낼 것인지 어느 쪽이 낼 것인지 그쪽 부모님께도 양해를 구해서 너희들이 정해서 와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사는 제 지인이 상견례를 하러 지방에 갔는데 특별히 비용을 누가 낸다는 이야기 없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는 아들 집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면 당연히 맞이하는 쪽이 비용은 부담하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딸 집 부모들은 당연히 남자 쪽이 내야지 라며 식사 후 바로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이 아들 집 부모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젊은 부부는 그들만의 문제로 이혼을 했고 시부모님은 적극 찬성을 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견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자녀가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 복장은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옷처럼 보여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댐데미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견례에서도 상대방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만약 내 자녀의 상견례 자리에 사돈 어른들이 등산복을 입고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상견례 자리를 무시하는 건가? 저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처럼 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시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정 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되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아직도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고부 갈등보다는 장서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의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를 보면 그 사연은 집집마다 비슷합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며느리에 대한 폭언,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각종 매스컴이나 교육기관에서 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키면 먼저 찾아가서도 안 되고 전화도 하지 말고 손주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절대 먼저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아들 며느리에게 일이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상당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장서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 우리 때를 생각해보면 처가는 딸을 결혼시키면 보낸다는 의미에서 딸 집에도 자주 가지 않고 관여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위와 장모가 부딪힐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처가에서 특히 장모님이 딸 집에 관여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육아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결혼 전에 간단하게나마 살림하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성들의 꿈을 물어보면 현모양처라는 대답도 꽤 많았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굉장히 부잣집에 시집 가려면 요리학원에 등록해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어려운 요리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딸을 가사도우미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설거지나 청소, 요리를 가르쳐 보낸다는 개념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똑같이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기르다 보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은 하지만 가사분담이나 아이 양육에는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소한 집안일조차도 그들에게는 전쟁 그 자체입니다. 사실 집안일보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이를 낳게 되면 딸도 사위도 일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애까지 키워야 하다 보니 결국 상대적으로 딸 입장에서 편한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정엄마가 딸 집으로 가게 되어 살림도 도와주게 되고 아이도 돌봐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결국 사위와 딸이 매일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은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장서 갈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부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들은 것도 많고 같은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며느리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위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는 장모님이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장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자식들이 무조건 고마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가사도우미 비용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고 아이 학대하는 어린이집 사고도 뉴스에 자주 터지는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임도 안 가고 돈도 안 받고 나 하나 희생해서 살림에 손주 케어까지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나를 딸과 사위가 불편해할 거다,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위들이 퇴근하면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님이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퇴근길에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들도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손주를 봐준다거나 살림을 도와준다고 딸 집에 가게 되더라도 우리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애정을 놓지 못하고 며느리가 밥은 잘 챙겨주는지 일하느라 힘든데 설거지까지 시키는 건 아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순간 몇 개월도 안 돼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을 먹이든 굶기든 결혼한 순간부터는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친정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힘들면 어쩌지, 사위가 예민해서 고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면 반대로 사위도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그들이 살아가며 서로 이해하고 서서히 알아가는 것도 결혼의 재미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똑똑합니다. 굳이 관심을 갖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